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격적인 생화학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질병을 극복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난치병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문제는 역시 암의 변이로 인한 저항성의 발생과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자극이나 위험에 의해 변화 또는 진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암에게는 왜 이 과정이 그리도 빠르게 일어나는 것일지 여전히 암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한 DNA 조각들에 의한 새로운 관점과 이에 대한 치료 연구에 대한 화학에 대해서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 중심 원리로 불리는 과정은 암호화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발췌해 옮겨 쓰는 전사를 거쳐 RNA로 변환되며, 이후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을 결합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해독으로 생명체를 조절하는 실질적인 생물질들이 얻어집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담긴 유전 정보에 변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외선이나 X선을 비롯한 강력한 전자기파, 담배와 술, 질산 보존제를 비롯한 화학물질이나 세균 혹은 바이러스에 의해 DNA의 염기서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새롭게 첨가되고 또 다른 염기로 치환되거나 완전히 잘려나가게 됩니다. 작은 문제부터 크게는 세포의 사멸로 이어지고, 비정상적인 세포에 해당하는 종양의 발생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전물질의 손상과 변이로 암이 유발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후 암이 겪는 변화와 변이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주위 미세 환경의 변화나 영양 공급의 문제, 항암제를 비롯한 치료 시도 등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들은 암을 변화시키는데, 그 형태는 생각보다 더 다양하며 단순히 예측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본래 소유하고 있던 유전 정보가 변질되어 새로운 형태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바뀌는 것, 다르게 생각한다면 선택압에 의해 발생하는 진화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진화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항생제 처리로 세균을 제거하던 중 발생하는 변이로 저항성이 생긴 새로운 종이 증식하는 과정을 통해 다제내성 세균이 발생하는 것 또한 세균 입장에서는 진화로 볼 수 있는 만큼, 암세포의 진화와 저항도 자연스러운 생명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지는 궁금증은, 생명체가 수억 년을 걸쳐 이룬 진화를 어떻게 암세포는 순식간에 구현하며 또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야기는 모든 생명체의 정보가 기록된 유전 물질에게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DNA는 두 가닥의 사슬이 서로 상보적인 염기들의 결합으로 만드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중가닥 DNA는 실처럼 긴 선 모양으로 상상되는데, 양 끝을 이어붙인 고리 형태의 DNA는 어떨까요? 이러한 DNA가 발견되어 왔고 그 정체를 파악해온 끝에 암 변이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고리 모양 DNA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전 물질은 생명체마다의 특징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그 안에서도 가장 안쪽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유전 물질이 보관되는데 바로 핵입니다. 핵막이라는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이 보관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흔히 알파벳 X자 형태로 그려지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를 풀어내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돌돌 말려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이중가닥 DNA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고리 모양의 DNA는 같은 방식으로 보관될 수 없을 것이며, 염색체 바깥에 존재하는 DNA인 만큼 염색체 외 DNA, 줄여서 ecDNA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지금부터 원형 고리 모양의 특별한 유전자 조각들을 ecDNA라 통칭하겠습니다. ecDNA라는 이름이 아직 붙지 못했지만 그 발견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전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1962년 암세포에서 원형 고리 구조의 DNA가 처음 발견되는데, 당시 새롭게 개발된 저삼투압 전처리 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인간 암세포의 염색체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암세포는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정상세포와 달리 다채로운 염색체 수를 가지며 패턴은 암 종마다 고유했습니다. 이후 암세포 집단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이체를 만들어내며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게 되죠. 폐암종에 대한 14번 케이스에서 염색체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염색질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설명되는데,
당시 연구자들은 염색체의 절단과 재결합의 증거로 고리형과 이심성 염색체가 관찰된다고 표현했으며 현대의학에서 정의하는 ecDNA의 초기 관찰 형태입니다. 쥐와 인간의 조직에서 이러한 원형 DNA가 계속해서 발견되며 처음에는 마이크로 DNA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단일 가닥과 이중 가닥 모두 발생하고 정상적인 염색체 주위에서 다수의 고리들이 발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 수 없는 고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였습니다. 발생하는 위치를 추적해보니 유전자가 매우 풍부한 곳이자 일종의 유전자의 입구에 해당하는 프로모터 영역과 밀접한 CPG 아일랜드, 그리고 DNA가 RNA로 변환되는 전사 시작 부위인 5' UTP 지역이었습니다. 특정 부위의 DNA가 잘려나가 마이크로 DNA를 형성하며 원래의 염색체상에는 그만큼의 미세한 결실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DNA가 단순히 잘 보관된 유전 정보가 아닌 역동적인 물질이란 셈이죠. 1960년대 최초 연구들에서는 고리 모양의 ecDNA가 암세포와 전암세포에서만 발견되며 비교적 큰 염기쌍에 해당하는 고도로 증폭된 형태였으며 커다란 원형 DNA가 암의 1, 2% 정도로 발견되었지만 39가지 종양 유형을 가진 14,778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조사하니 무려 암세포의 17.1%에서 ecDNA가 발견됩니다. 특히 지방육종, 교모세포종, 양성 유방암에서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일반적인 염색체 내 증폭보다 훨씬 높은 복제수를 기록합니다. 또한 ecDNA는 원암 유전자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 및 염증 관련 유전자를 함께 증폭시켜 종양 내 T세포 침투와 면역 시스템을 억제합니다. 원형 DNA에 대한 연구 방식은 매우 다양한 생화학적 기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를 이용할 수 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서클 시퀀싱이 있습니다. 유전자의 끝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분해하는 효소인 엑소뉴클레이즈를 이용해 선형 DNA를 모두 분해한다면 양쪽이 연결되어 말단이 존재하지 않는 원형 DNA만이 남게 됩니다. 이후 남은 원형 DNA를 롤링 서클 복제 기법으로 증폭시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짧은 시퀀스를 읽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수만 개 이상의 염기쌍을 한 번에 읽어내려가는 롱 리드 시퀀싱을 적용한다면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반복 서열이 많아 잘라 읽어내기 어려운 ecDNA의 전체 구조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리 모양의 ecDNA의 발생 과정을 추적해보니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요약됐습니다. 첫 번째는 염색체 파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성 기전으로 세포 분열 중 특정 염색체 부위가 수십에서 수백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난 뒤 세포 내 복구 기작에 의해 무작위로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선형이 아닌 원형 조각이 무작위적으로 재결합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복제 분절 모델이 있는데 DNA 복제 과정에서의 오류를 통해 생성되는 경로입니다. DNA 복제 위치가 멈추거나 붕괴할 때 끊어진 DNA 가닥이 근처의 상동 염색체나 반복 서열을 이용해 다시 복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리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는 염색체 외 복제본 형성으로 전이와 결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전입니다.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전이되거나 잘려나가는 과정에서 염색체를 포함한 큰 조각이 지놈에서 이탈합니다. 이 이탈한 조각이 자체적으로 원형화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 핵 매개 경로가 있는데 세포액 외부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통한 형성입니다. 세포 분열 시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염색체 조각들이 주핵이 아닌 별도의 미세 핵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미세 핵 내부는 환경이 불안정하여 DNA 손상과 파쇄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 4가지 경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로 얽혀서 복합적인 구조의 ecDNA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염색체 파쇄는 한 번의 사건으로 암 유전자 증폭과 조절 요소의 재배치를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에 암의 급격한 진화를 설명하는 핵심 기전으로 여겨집니다. 암과 관련된 ecDNA의 작용들은 크게 8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ecDNA는 종양 자체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매우 높은 복제수를 갖기에 암세포 내에서 수백 개까지 증폭될 수 있어 암을 유발하는 온코진의 전사량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ecDNA는 일반적인 염색체보다 더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RNA 중합 효소가 유전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전사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게 됩니다. 원형 구조 덕분에 본래의 선형 염색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인핸서가 암 유전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워져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며 여러 개의 ecDNA가 핵 내에서 수십 개씩 모여 허브라는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는데, 허브 내에서는 서로 다른 ecDNA 있는 구조들이 상호작용하며 암 유전자 발현을 한 차례 더 증폭시킵니다. 마지막으로 ecDNA는 고정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핵 내를 이동하며 다른 선형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까지 조절하는 일종의 이동식 인핸서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종양 자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양의 이질성을 촉진해 암세포가 환경 변화나 치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전적 다양성도 제공합니다. 하나의 암세포 내에서 서로 다른 암 유전자를 가진 다양한 ecDNA들이 공존하며 차이를 만들기 시작해 키클로닉 과변이라는 독특한 돌연변이 패턴을 보여 암 유전자 진화를 가속화합니다. ecDNA는 염색체와 달리 세포 분열 시 딸세포로 무작위 유전을 일으킵니다. 비멘델성 유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으로 인해 어떤 세포는 ecDNA를 아주 많이 갖고 또 어떤 세포는 적게 갖게 되어 종양의 이질성이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ecDNA는 암을 만들고 또 암이 변이해 진화하도록 만드는 문제의 핵심인 셈입니다. ecDNA의 생성과 유지 제거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독특한 현상은 앞서 소개한 허브라는 여러 ecDNA가 모여 만드는 클러스터 형성입니다. 이 기묘한 현상이 주목받은 것은 암 유전자를 억제하도록 설계된 약물이 투여되면 ecDNA 상에서 해당 유전자를 감소시키지만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빠르게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반응 속도가 너무나 빨라 무언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기존에는 ecDNA가 핵 안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유전자를 발현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ecDNA가 핵 내 특정 위치에 수십 개씩 모여 허브라는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허브 안에서는 서로 다른 ecDNA 분자들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변이와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ecDNA를 가진 암을 치료할 때 단순히 암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것을 넘어 ecDNA 허브의 결합을 깨뜨리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ecDNA는 암을 계속해서 변이시키는 해결할 길 없는 무적의 유해 유전자인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복제는 세포주기 중 S기에서만 일어나지만 ecDNA의 전사는 거의 전주기에 걸쳐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분자 구조적 측면에서 약점이자 다양성이 드러나는데, 고리형 구조로 인한 위상학적 스트레스가 존재해 전사를 위해 DNA 위를 이동하는 RNA 중합 효소와 DNA를 복제하는 DNA 중합 효소는 나선을 풀면서 전진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틀림 스트레스가 선형 DNA처럼 끝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전사와 복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속도가 다를 경우 두 기구 사이에 DNA 나선이 과도하게 꼬이면서 물리적인 장벽이 형성되어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전사와 복제의 중첩으로 두 대의 기차가 같은 선로에서 달려와 충돌하는 사태가 ecDNA에서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 시스템은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교한 신호 전달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복제와 전사는 일종의 부실공사와 같으며 정상 작업을 감독하는 감시관이 있는 셈이죠. 하지만 암세포는 성장을 멈추려 하지 않기에 복제와 전사 사이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조절 기전이 느슨합니다. 만약 충돌이 일어나면 DNA 이중나선이 끊어지는 손상이 발생하는데, ecDNA를 가진 암세포는 체크포인트 카이네이즈 1과 같은 인산화 효소에 의존해 이 위기를 겨우겨우 넘기며 살아남습니다. 이 말은 체크포인트 카이네이즈 1을 억제할 수 있다면 암세포는 오히려 활발한 복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ecDNA의 전사 복제 경쟁을 표적한 새로운 항암제들이 등장합니다. BBI-355는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구강 투여용
체크포인트 카이네이즈 1 억제제로 완전히 새로운 항암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사세르팁 그리고 SRA737과 같은 분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구조적으로도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세포 성장을 유도하는 경로와 관련된 항암제로 위암 등에서 ecDNA 형태로 자주 증폭되는 암 유발 유전자인 FGFR2가 증폭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인피그라티닙도 임상 중이며 ecDNA가 허브를 유지하는 물리적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인 JQ1과 같은 물질도 연구 중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JQ1은 체내 반감기가 낮아 의약품보다는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또 다른 기능이 남성용 비호르몬성 피임약으로서의 가능성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던 분자란 사실입니다.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같은 단백질 패밀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에 복용 시에만 정자 생성 능력이 감소하고 투여 중단 시 완전 정상화되는 가역성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비호르몬성 남성 피임제 분야도 최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60여 년 전 발견되었던 염색체 외부에 작고 동그란 고리 모양의 DNA 조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그 역할과 치료 저항성 그리고 암 변이와 이질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항암제 내성이나 전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치료의 주요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흔히 사용되던 화학요법을 넘어 표적 치료로 이어져 면역요법에 이른 현 단계 이후 다양한 항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ecDNA를 표적한 치료도 차세대 항암 기술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염색체 외부에서 발견된 의문의 고리 모양의 DNA 조각은 ecDNA라 불리며 암의 발생과 변이의 핵심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과정과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며 이제는 가장 격렬한 암 변이의 원인인 ecDNA를 표적해 제어하는 치료제 개발 단계에 돌입해 본격적인 임상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의 진화와 변이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